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킨입니다. 우하기 정석의 변화에서 중앙 쪽으로 향하는 나를자 행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유행 중인 아주 신박한 수법인데요. 상대방의 눈목자 협공에서 가장 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변화 잘 익혀두셨다가 실전에서 꼭 활용해 보세요. 그럼 바둑킨 채널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이 수의 변화는 걸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돌이 놓여 있을 때, 변 쪽에 돌이 놓여 있을 때는 이렇게 한 칸으로 걸쳐가는 것이 정수예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도 숙지하고 계셨을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변 쪽에 돌이 있을 때 나를자로 걸친다면 협공을 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서 이 흑한점의 돌이 그 전투에서 힘을 받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 보완의 효과죠. 그래서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을 좀 미리 방지하고 있어서 이 변화에 있어서 흑이 조금이라도 좀 유리하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 쪽에 돌이 놓여 있을 때는 나를자 걸침보다는 한 칸으로 걸쳐가는 것이 정수겠죠. 자, 한 칸 걸침의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예전에 바둑 두셨던 분들은 아마도 10중 8구 요도정석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요도정석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의 가치가 귀에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 중앙 두 턴보다는 중앙 쪽이, 그리고 모양도 약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귀의 실리를 훨씬 더 크게 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의 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86%, 거의 9대1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진행인데, 요즘에는 나오지 않죠. 이런 요도정색 진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붙여가는 수보다는 아래편 쪽으로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보시면 흑돌이 백의 강한 돌에 또 4선 쪽에 돌이 놓여 있어서 뒷문도 열려 있고요. 그래서 좋은 곳의 위치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눈목자 협공의 자리가 3선이지만 똑같이 전개가 되었을 때요.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한 칸의 자세도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귀 쪽으로 한 칸 뛰면서 막아주면 나와서 끊겠다라는 의도예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도 막을 수 없겠죠. 백도 둔다면 이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또는 두 칸 정도로 이 끊어가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보시면 축으로 잡혀서 안 되죠. 끊어가는 약점을 보완하는 이런 두 칸 정도의 행마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행도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정석의 변화예요. 자, 그래서 돌이 요도정석으로 4선에 놓여 있으면 어차피 흑은 귀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둘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진행이 됐을 때 돌의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4선 쪽에 이렇게 가는 것이 이 협공에서는 최고 유력한 정석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협공에서 나를자 협공도 요즘 또 다시 재유행을 타고 있기는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프로들 바둑에서 요즘 보면은 과거 정석처럼 젖혀서 이렇게 건너가서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나를자로 비틀어서 두어가는 수법을 최근에 이창호 구단의 대국에서라든지 또는 최명훈 구단의 대국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재유행을 타고 있는 이 나를자 협공의 정석인데, 우리 애호가 분들도 이 정석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또 유튜브 인기 동영상을 검색해 보면 항상 이 정석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석의 변화도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눈목자 협공 정석의 진행 중에서 여기서 일단 이 눈목자 협공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통 협공에서는 어느 협공을 가더라도 귀 쪽을 붙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감으로 떠오르거든요. 이때 바로 이제 흑은 따라 젖혀서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반발을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단수를 쳐서 늘어가게 되면은요,
비록 끊기는 약점이 있지만 한 점을 버리면서 중앙에서 꽤 큰 두터움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귀는 백이 작게 살았고 흑은 중앙 쪽에서 꽤 큰 두터움을 얻어갔죠. 여기서 승률을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나요. 집으로는 0.2집, 한 집도 아닙니다. 0.2집 간신히 앞서는 정도인데 실제로는 5대5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기분상은 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터움을 가져가게 되면 인공지능은 뭐 추후에 이러한 모양을 소리 소문 없이 너무나 쉽게 타개하거든요.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타개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흑에게 점수를 주고 싶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정석의 장점이 아래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젖혀서 이렇게 끊어가면서 상대방을 공략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정석의 핵심이에요. 단수 치면 건너가서 백이 안 됩니다. 양쪽 A, B로 건너가고 끊기는 수 맛보기로 백이 잡혀서 곤란하죠. 자, 물론 이렇게 끊겼을 때에도 먼저 이렇게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돌을 버려가는 이러한 형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 붙여가는 수 자체가 좀 승률상으로 6%가량 마이너스예요. 안쪽으로 젖혀가는 수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고요. 흑에게는 좀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약간 함정이 있는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석 사용하실 때에도 이렇게 눈먹잡공으로 한번 가보세요. 상대방이 붙이면 안쪽을 이렇게 젖혀서 끊어가는 변화로 맞대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의 선택은 참 다양한데 첫 번째 변화로는 귀를 붙여가는 수를 보여드렸어요. 이 수가 정수일 때도 물론 맞습니다. 변 쪽에 돌이 없을 때 충분히 백도 싸울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서 상대방이 만약에 별다른 장고 없이 저희가 흔히 노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일감으로 이렇게 그냥 노타임으로 이 자리를 두어 간다면 여기서의 대응이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서 반격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때는 건너붙여서 축은 안 되지만 한 점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건너가서 실리를 크게 차지하는 수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떨까요? 흑이 꽤 좋습니다. 승률상으로는 64%, 집으로는 한 집 앞섭니다. 한 집의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 한 집도 근소한 차이지만 그래도 흑이 쉽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건너붙임이 있고요. 물론 백도 싸워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우군이 하나 놓여 있어서 이 싸움은 언제든지 흑이 해볼만 하다. 좀 추천수 조금만 따라가 보면은요. 한 요 정도 선에서 보시게 되면 나오는 수와 막는 수, 맛보기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날일자를 두었을 때는 격언대로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해서 응징하는 수가 좋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 모양에서 가장 쉽게 대응하는 방법으로는요. 과거의 요도 정석을 떠올리시면 돼요. 눈목자로 대응하는 수가 가장 쉬운 선택이고 실제로 정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블루스팟의 자리예요. 지금 후보수에 떠오르는 자리는 전부 다 두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블루스팟의 자리로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요도정석처럼 이렇게 중앙 쪽으로 비틀고 나오는 수가 유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에서 따라 젖히게 되면 2단 젖혀가게 되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약점 때문에 먼저 찔러놓고 단수 쳐서 이렇게 축으로 흑 석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흑도 백이 이렇게 2단 젖혀서 왔을 때 타협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진행이 되게 되면은요. 백의 실속이 좋습니다. 네, 집으로는 3.6집 앞서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요도정석으로 약간 요도하듯이 이렇게 눈목자로 가는 것이 블루스팟의 자리이고 최선의 대응인데 여기서 막상 한 칸으로 두던지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붙여 뻗기 정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 한 수 한 수 행마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 흑돌이 놓여 있어서 뭔가 압박감이 있어요. 정수를 쫓아가 볼게요. 한 칸이나
붙여가는 수 둘 다 되는데 보시게 되면 전부 가능한 수법이죠. 이렇게 두면 한 칸으로 또 여기서는 또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데 네, 물론 백이 약간 유리한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막상 그 다음의 변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공개하는 수법은 중앙 날일자 행마인데요. 자, 이 수가 프로를 지망하는 연구생들 사이에서도 꽤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수를 두었을 때 의도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날일자는 건너붙여서 흑에게 좀 유리한 싸움이라고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앙에 날일자가 돌이 하나 놓여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 싸움은 흑이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돌이 하나 놓였기 때문에 흑이 불리한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흑은 반대로 받아주는 것이 정수예요. 제가 최근에 이 정석의 변화를 그 대회에 나가서 2차례 사용했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유창혁 구단하고 이제 만났을 때 유창혁 구단이 100번이고요. 이 날일자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일자로 받고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가는 변화의 모양이 실전에 나왔어요. 최근 경기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유창혁 구단은 아마도 이 모양을 처음 두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전의 변화에서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제가 이곳에 이제 한 점을 가볍게 버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막아달라는 주문인데요. 제가 변으로 이렇게 벌려가니까 여기서 유창혁 구단이 저의 함정에 딱 걸려든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귀를 붙여갔어요. 이수를 두어가니까 안쪽 젖혀서 끊어가는 수가 강력하죠. 이렇게 늘었을 때 백의 다음 대책이 없습니다. 백이 곤란한 장면이에요. 만약에 한 점을 끊어 잡는다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변화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백돌이 놓여 있어서 이 백 두 점의 가치가 더 커졌죠. 그래서 결국 돌을 버리는 진행으로 둘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진행이 실전 진행이었어요. 이렇게 귀에 두 점을 버리고 변에 한 점을 제압하고 여기까지의 변화의 수순을 살펴보면요. 백에게 좀 리스크가 크죠. 물론 집 차이는 흑이 지금 2.5집 앞선다고 합니다. 작은 차이예요. 하지만 2.5집도 뭐 승률상으로는 지금 흑이 77% 이제 앞서 나가는 국면으로 바둑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정석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유창혁 구단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함정수에 딱 걸려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하지만 바둑은 제가 졌습니다. 네. 처음에 그 2.5집 앞서고 뭐 심지어 5집, 어떤 경우에는 10집까지 앞서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10집 앞서도요. 프로들 바둑에서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초반에 아무리 앞선다고 해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수 한 수 그냥 최선을 다해서 두시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 같아요. 저는 이제 초반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어서 좀 유리하게 시작할 때가 많은데 근데 중반에 항상 뒤집어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진짜 실력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에서는 항상 상대방이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붙여가는 수는 젖혀서 이렇게 반발을 통해서 응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의 최선은 어디일까요? 잘 떠오르지 않지만 역으로 백이 이 자리를 두어가는 것이 지금 이 모양에서의 최선입니다. 네, 귀에 막는 수의 가치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막는 곳을 빼앗긴다면 귀를 빼앗겼기 때문에 주도권이 백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귀에서 이 교환을 통해서 최대한 그 넓은 집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정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쉬운데 잘 떠오르지 않는 역으로 입구자 가는 수, 흑에게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백으로는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악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교환을 한 상태에서 막아가는 수순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두었던 변화에서는 전혀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 바둑은 저의 흑번, 100번은 최규병 구단입니다. 레전드 리그에서 제가 출전해서 두었던
가장 최근에 두었던 최신 경기인데요. 상대방이 이곳을 막으니까 제가 입구자를 두어가고 또 막아서 건너가겠다라는 의도로 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요, 흑의 승률이 6대 4 정도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의도예요. 흑의 주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제 상대방이 여기서 변화의 수를 두어갔어요. 젖혀가니까 이렇게 활용을 통해서 먼저 상대도를 무겁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활용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상대방을 넘겨주더라도 이 교환은 이미 이득을 보았으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진행의 결과는 백이 우세합니다. 네, 정석을 통해서 득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백의 승률이 58% 정도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이미 그 전의 경기에서 이 정석의 그 진행을 좀 사용하면서 미리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전 진행에서는요, 수순 가운데 오히려 제가 손해를 봤던 부분이 여기서 귀를 받지 않았어야 됐어요. 귀를 받지 않고 먼저 찔러가고 받아주면 그 다음에 다시 끊어가서 좀 치열하게 이렇게 두어가는 수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수를 치게 되면 이었을 때 젖혀가는 수가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일단은 변에서 백도를 크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의 돌이 더 크다고 하고요. 근데 백도 막상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젖혀갔을 때 받지 않고 반발을 통해서 풀어갔었더라면 물론 지금도 여전히 승률은 뭐 거의 5대5라고 봐야 되겠죠. 좀 추천수 조금만 따라가 보면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네요. 한 수 한 수 인공지능이 이런 수순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두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그냥 넘겨주지 않고 귀 쪽을 먼저 젖혀서 두어가는 수는 과연 이 수가 미리 연구돼서 나온 수법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나온 수법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승부호흡입니다. 네, 좋은 수법이고 저도 사실 이 수에 대해서 미처 완벽하게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섣불리 정석을 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전에 그냥 손 따라서 받아준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네, 지금 흙이 좀 무거워져서 손해를 봤습니다. 실전 진행 이제 손을 빼고 단수까지 친 상태에서 이 자리를 두었는데요. 여기서도 손을 빼고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또 무겁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백이 유리하게 시작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고요. 그러니까 프로들 세계에서도 이런 모양이 한 수 한 수 놓여질 때마다 배석에 따라 또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바둑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모양에서는 나를자 씌웠을 때 지금 배석은 그냥 밀어가는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그냥 밀어서 인공지능은 실리를 차지하는 진행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서로 5대5로 호각이고요. 백으로선 전혀 불만이 없죠. 그냥 나를자를 통해서 이 복잡한 눈목자 협공 정석의 변화를 좀 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새롭게 알려드린, 어떻게 보면 저의 그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기미를 좀 누출했는데, 여기서 이제 붙여가게 되면 안쪽을 젖혀서 이렇게 끊어가는 변화가 유력하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이 눈목자 협공을 두었을 때 좀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전에서 과감하게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석의 변화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으로 각 포석별로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시는 그 실전에서 사용하실 만한 유용한 포석들 전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제작을 해 두었는데, 특히 제가 제작한 책들 가운데서도 화소날굣 포석이 이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3권짜리 세트인데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릴게요. 그리고 또 2025년도에 제작한 책 5권도 이제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바둑 공부에 진심이시라면, 어느 정도 기력이 되신다면 기보 공부를 통해서 또 바둑의 깨우침을 많이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